혹시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불쑥 스쳐간 적 있으신가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인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는 이상하게 단호해진 나 자신을 본다. 정리하고 싶다. 책상 위를, 사람 관계를, 그리고 오래 묵혀둔 감정까지도.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평온한 일상.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물살도 없이 잔잔한 호수 밑바닥이 스르르 움직이듯 어떤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땐 운이 좋아지려나 보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삶이 먼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은 때때로 아주 신중하게, 그러나 틀림없이 분명한 언어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다음 장을 열 시간입니다 하고 말이죠. 저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또 제 자신도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큰 변화가 다가오기 전 반드시 그 전조처럼 나타나는 내면의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요란하지 않지만 선명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만큼 낯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삶의 예고편 중에서도 대운이 오기 전 공통적으로 찾아왔던 5가지 조용한 징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될 징조에 대한 목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내 삶이 스스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다는 깊은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5가지 신호는 당신이 성장의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삶의 조용한 알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쳐볼까요? 첫째, 사람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한때는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부르면 달려갔고 함께하는 자리에서 말없이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고 상처받아도 어깨만 한번 으쓱이고 지나가던 때가 있었지요. 그래야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그래야 관계가 지켜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살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 시간을 누구에게, 무엇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사람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오래전 제게 그런 말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누굴 만날까 보다 그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더 궁금해졌어요. 그 말씀에 저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활발하고 사람 사이에서 에너지를 얻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의 시간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건 결코 작지 않은 변화였던 겁니다. 사람보다 시간을 중히 여긴다는 말은 결코 냉소나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향한 정직한 회복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어떤 만남이 내 시간을 삼켜버렸는지를 돌아보며 이제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먼저다라고 삶에게 조용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종종 외롭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외로움과는 좀 다른 감정입니다.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느끼는 정적과도 같은 것이지요.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 있지 않아도 소중한 사람은 여전히 소중하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혹여 지금 그런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계신다면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더 깊이 있게 마주하기 위한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면 당신의 시간은 더 이상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선택이며 곧 당신이 걸어갈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될 테니까요. 둘째, 억지로 이어오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때 우리는 흔히 관계의 끝맺음을 실패로 여깁니다. 오래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그런 후회와 자책이 이별 뒤에 남곤 하지요. 하지만 모든 인연이 영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그만두었을 때 비로소 삶이 다시 숨을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30년을 함께해온 친구와 어느 날부턴가 연락을 끊었다고요. 이유가 명확히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도 기쁨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내 삶에서 오래된 가구 하나를 갑자기 치워버린 듯 허전함이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빈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게 깃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이 새로운 바람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인연은 물과도 같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금세 새어나가고 흐름을 막으려 하면 점점 고여 탁해집니다. 때로는 자연스러운 거리를 허용하는 것이 그 인연을 아름답게 기억하게 하고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때 그건 결코 당신이 모질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 당신의 삶이 정리와 선택을 시작할 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 안지 않아도 괜찮다는 용서, 그리고 오래된 것과 작별할 수 있다는 용기의 시작입니다. 관계의 정리는 종종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거창한 말이나 격한 감정 없이 그저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이제 그만? 이라고 속삭이는 것이지요. 그 순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삶이 당신에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고 속삭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리는 끝이 아닙니다. 정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하고 싶은 것보다 하기 싫은 것이 더 뚜렷해질 때. 젊을 때는 늘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 물음엔 설렘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지요. 하지만 삶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게 되면 그 질문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까?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나?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방향 감각이 생긴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또렷해질 때 삶은 오히려 더 명료해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 후 수많은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셨습니다. 봉사활동, 창업, 여행, 강의. 주변에서는 다양한 조언과 제안을 했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은 그 어떤 것에도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보고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새로 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것은 들뜬 기대일 수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랜 체험과 내면의 솔직함에서 비롯된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할지는 알지 못해도 더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는 강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 확신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이 되고 그 선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하기 싫은 것을 피하는 일이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향해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선택은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요즘 들어 이건 더는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감정이 자꾸만 올라온다면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릴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한 선언 말입니다. 넷째, 과거를 떠올릴 때, 미련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를 때, 오래전 기억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대개 후회와 미련부터 꺼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말들은 삶의 어떤 장면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인생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시기에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과거에 너그러워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 붉히며 되새겼을 일도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지. 그 순간이 바로 삶이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서 응어리졌던 기억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 자리에 조용한 감사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점이지요.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분은 늘 자신이 젊은 날에 선택했던 일들을 후회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직장을 옮기지 못했던 것, 어떤 인간관계를 너무 오래 끌고 갔던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더 나은 자신이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스스로를 오랫동안 책망하셨지요. 하지만 6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그분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참 애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온 거겠지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삶이 자신에게 선물한 아주 긴 사과와 화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더 이상 그 시간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기억들이 현재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이지요. 그 마음은 결코 단순히 착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랑을 지나고 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성숙의 표시이자 회복의 징표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 때 삶은 다음 에너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상처의 자리를 새로운 희망이 채워가고 묵은 감정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더 가볍고 따뜻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감사란 억지로 끌어올리는 긍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그 시간도 내 삶의 일부였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아주 조용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야말로 삶이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는 가장 은밀하고 깊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아무 이유 없이 가볍고 싶어질 때 어느 날 문득 불필요한 물건들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서랍을 열었는데 쓸모없는 영수증 하나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옷장을 바라보다가 이 옷은 나와 이제 안 어울리는구나 싶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정리를 시작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가벼워지고 싶음의 이면에는 삶의 아주 깊은 변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싶어지고 거칠애를 덜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건 단지 나이가 들어서 혹은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진짜 나로 남으려는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곁에서 지켜보던 한 분은 평생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여유도 있었고 스타일도 분명했고 사람들의 중심에 서는 걸 마다하지 않던 분이었지요. 그분이 어느 날 집안의 절반 가까운 물건을 정리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끼던 골동품들과 고가의 가구들까지도.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다 정리하셨어요? 그분은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벼워지고 싶어요. 무언가 들어오려면 자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정리정돈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이 자신의 껍질을 벗는 시간이었고 다음 계절을 맞기 위해 겨울나무처럼 가지를 비우는 지혜였습니다. 비움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시 채우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삶은 그렇게 자리를 발견한 이에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운을 선물합니다. 그 운은 요란하지 않고 말없이 다가오며 그저 삶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내면의 흐름이 정돈되며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 다가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벼워지고 싶어진다. 이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말없이 손을 내미는 순간입니다. 이제 준비되었으니 더 이상 움켜쥐지 말라고. 이제 곧 당신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크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삶은 언제나 조용한 신호를 우리 곁에 놓아둡니다. 그 미세한 떨림을 알아채는 마음,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운의 흐름은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당신의 마음에 스치고 머문 구절이 있었나요? 나도 요즘 그런 감정이 들어요 하고 느끼셨다면 그건 아마도 지금 삶이 조용히 다음 문을 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신호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변화 이야기를요.